이게 한국 군화인데 와, 이게 엄청 튼튼하게 생겼네요. 엄청 무겁고. 근데 이거 몇 년 신은 건데 바닥이 안 닳았네요. 와, 제대로 신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최수영입니다. 한국 생활 11년 차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군부대인데요. 네. 처음에 한국 군인을 어디서 보셨나요? 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항공 부대 쪽은 안 가봤고 해군이랑 육군 쪽으로 좀 가봤어요. 건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군 생활하면서 공사 건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간호사가 무슨 건설이냐 하실 텐데 병원 입원실 이런 것들도 보수공사도 저희가 다 하고 잠깐 중대 위생병으로 있을 때 병실 짓느라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한여름에도 새벽에 건설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서 그래서 건물들이 이렇게 멋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생활했던 그 시설은. 그래서 큰 비교가 되는 것 같네요. 북한에서 간호 생활하실 때 네. 일반 병사들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은 뭐 공급하는 측면 이런 데서는 다른 부대나 뭐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 부대에서 간부들이 다 아프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곤 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을 간부들이 좀 더 생각해서 저희한테 공급할 거는 아니지만 좀 더 간호사들을 챙겨줬던 거는 있지만 공급이 특별하게 좋았던 거나 뭐 다른 부대보다 뭐 특별했던 거는 없어요. 간부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보셨으면 네. 간부들의 실정도 아실 것 같은데 간부들도 실은 뭘 특별하게 뭐 공급을 받아서 잘 살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행정 쪽 있고 정치 쪽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 쪽 간부들은 이제 입당하는 군인들 생활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뇌물이 좀 더 많아요. 아니면 뭐 후방 물자 공급 관련된 그런 간부들은 또 물자를 다루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떡 만지는 놈이 떡 한 조각 더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방부 쪽 군인들은 그 간부들은 조금 더 생활이 다른 행정 쪽 간부들보다는 좀 나았다. 간부들 정말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외에 뭐 특별히 잘 사는 간부들 본 적은 없어요. 좀 전에 지나오면서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북한 제가 생활했던 데가 강원도 쪽이잖아요. 군부대가 있는 데가 대부분 다 정말 산골 정말 시골이거든요. 자녀들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가거나 이런 보낼 때에는 정말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부대 근처에 있는 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간부들의 아내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자녀들 교육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 근처에 있다는 게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부대 자녀들 네. 학교 다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군부대랑 학교나 유치원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그런 뭐 비밀보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군부대 자녀들은 항상 거리 가까이에 사는 자녀들 본 적이 없어요. 다 좀 외딴 곳에 군부대가 있거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게 특별하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저희가 다니는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나와야 하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그 근처가 부대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부대 가족들은 걸어서 1시간 반, 1시간이 제일 빠른 친구들이고 걸어서 오는 거리가 1시간 반은 보통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헬기가 자주 뜨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헬기가 되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헬기 뜰 때마다 진짜 감탄해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냥 모형 훈련이 아니라 실제 훈련을 하는구나에 되게 전투력이 얼마나 강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긴 해요. 북한에 계실 때 네. 헬기나 이런 장비들을 보셨나요? 솔직히 공군 관련한 그런 비행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객기 같은 거 한두 대 살면서 거기 전체 살면서 한두 번 본 게 전부예요. 한국 군인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접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해군 부대나 이런 육군 부대 이런 데들 좀 다니고 했었는데 군인들 생활 환경이 요즘은 그 생활관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군인들 전화기도 사용한다라고 하고 군복들 보면 정말 색깔이 언제 공급받은 군복인지 모두가 다 색깔이 정말 낡은 군복을 본 적이 없어요. 북한군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정말 군인들 볼 때마다 정말 멋있다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한국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북한에서 군에서도 간호사 생활하고 사에서도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간호사분들 쓰시는 그 용품 하나하나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주사기도 정말 좋은 거 쓰고 다 일회용으로 쓰고 한 번 쓰고는 다 버리더라고요.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전 간호사 생활하면서 거의 재활용 주사기나 이런 것들을 썼어가지고 재활용이에요? 주사기는? 네, 정말로 재활용해요. 주사기를 뭐 쓴 거를 다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소독을 해요. 저 간호사 생활하면서 손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맑은 물에 먼저 씻어서 끓이거든요. 끓여서 소독을 해요. 하다 보니까 겨울에 엄청 추운데 뭐 수도 시스템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겨울 같은 이제 12월, 1월 같은 데는 주사기 그거 소독하려고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주사기 소독할 거 다 담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이미 손이 다 여기 막 갈라져 있거든요. 고무장갑 같은 게 공급되는 게 없다 보니까 맨손으로 찬물에 주사기를 다 씻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 맑은 물 내려오는 거 그 대야에다가 대야 다 닦고 해가지고 거기다 맑은 물 받아서 주사기를 안에다 다 넣고 나중에 내려와서 소독하는 통이 있거든요. 그 쇠통이 있어요. 거기에다 주사기 1차 세척을 한 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주사기랑 이런 주사바늘 이런 것들 다 분리해서 넣고 그 소독 부위도 솜을 정말 저희도 솜도 재활용을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피 묻은 솜 같은 경우에는 비누로 빨고 여러 번 빨아야 피가 다 빠져요. 그래서 하얗게 될 때까지 맑은 물에 비벼서 솜도 빨거든요. 그래서 넣고 소독을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일회용들 쓰는 게 정말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간호사 생활하라면 또 할만하겠다 싶더라고요. 전 군 생활을 하고 나서 간호사 생활 다시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게 한국 군화인데 와, 봐도 돼요? 제가 신던 거거든요. 와, 엄청 튼튼하게 생겼네요. 엄청 무겁고. 근데 이거 몇 년 신은 건데 바닥이 안 닳았네요. 이거 2년 정도 신어서 거기서 동화가 굽이 이 정도는 아닌데 거기서 신던 제 동화가 굽이 한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2년 신으면 바닥이 이게 무늬가 없어요. 다 닳고. 이 북한 지하족이라고. 맞아요. 이거 똑같은데. 똑같나요? 네, 완전 똑같아요. 이거 진짠데요? 어렵게 구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바닥이 한 1년만 신으면 이게 1년 안 돼도 한 한여름만 신으면 이게 바닥이 다 닳아요. 그래서 거의 무늬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걷다가 돌멩이 같은 걸 심하게 걷어차면 여기가 찢어져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뭐 어디 작업장에 간다, 어디 간다라고 하면 아예 정말 낡은 신발 이미 다 찢어진 거라던가 아예 바닥 다른 거를 신고 했었지. 새 거 받으면 새 거를 거의 안 신었어요. 어디 외출할 때만 신으려고. 이게 정말 잘 찢어져요, 여기가. 걷다가 뭐 그 작업장 같은 데 나가서 돌 같은 거 걷어 차거나 뭐 부업하러 나가서 나무 뿌리 같은 거 그런 데 한번 긁힌다라고 하면 여기가 쭉쭉 다 나가요. 이게 이렇게 다 접히고 만약 뭐 못 같은 거 밟았다라고 하면 다 들어가요. 발까지 다 뚫고 들어가요. 발 다치는 사람도 많이 맞아요. 그 못 같은 데 찔리면 파상풍 같은 게 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대비해서 약을 조금씩 몇 통씩은 준비하고 있거든요. 와, 이게 진짜 100% 똑같아요. 와, 사이즈가 클 텐데. 신어보기 쉽기는 했어요. 와, 이게 2년을 신은 거라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근데 지금도 이거 구두 약칠하고 닦아놓으면 새 거 같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싹싹 다 닦고 하면 진짜 새 거 같을 것 같네요. 와, 제대로 신어보고 싶네요. 쪼이기까지. 제대로. 와, 근데 이거 아직 진짜 신을만 한데요? 이거 하고 작업하면 든든해요. 그니까요. 여기도 엄청, 네. 와, 여기가 안 눌러지는데요? 엄청 딱딱합니다. 네. 여기는 뭐가 떨어져도 발이 안 상하겠네요. 와, 이게 군화지.
지금 네. 겨울이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졌는데 북한은 더 춥잖아요. 그죠. 저는 군 생활을 제가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가 너무 대단해요. 그 열악한 군복 입고 여름에는 군복 2년에 한 번씩 공급을 하면 6년 동안 3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피복을 한 번 처음에 공급받은 거를 2번째 공급할 때 회수를 해가긴 하는데 이제 그 전역하시는 분들이 물려주고 가고 하면 여벌이 있거든요. 근데 겨울 동피복 같은 경우에는 여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벌 가지고 젖어도 눈 오고 비 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말려서 다시 입고 그러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와, 저도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해서 네. 엄청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겨울 생각하면 제일 혹독했던 게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토요일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하려면 겨울에 자체로 저녁 시간에 그 부대 근처에 큰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강이 얼거든요. 그래서 한 11월쯤 되면 다 얼지는 않고 강 양력으로 얼음이 지는데 그 얼음 그 물이 흐르는 데까지 얼음 타고 가서 물을 큰 대야에다 이렇게 퍼올리고 나갈 때는 이만한 그 세르된 그런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밤에 날 어두울 때 혼자 여성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 명 봐주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이 샤워지 그냥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뜨거운 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찬물로 수건 적셔가지고 닦으면서 정말 목욕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샤워라고 하기도 힘들고 몸을 씻는 게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랑 비슷한 시기셨잖아요. 네. 군 생활이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간호사 생활하면서 환자들이 몸이 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병균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미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 피부 질환이 있어요. 어미라는 그 병이. 영양실조로 들어오는 군인들은 다 엄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엄이 몸 샤워를 정말 자주 해야 그게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뭐 약도 먹고 약도 바르고 해야지만 해서 군인들 그 환자들 샤워를 시키는 게 정말 난이었어요. 그래서 샤워를 시키셨어요? 샤워를 물을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조를 만들어줘요. 제가 뭐 3명, 4명씩 조를 만들어서 2명은 물 끓이고 2명은 샤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래도 자주 시켜야 그 엄이라는 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 그냥 간호사라고 해서 약 먹이고 뭐 주사 넣고 이런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위생사업도 시켜야 샤워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다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깨끗한지 막 목 이런 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과장님이 남성분이셔가지고 제가 환자들 다 샤워시켰다라고 하면 그분은 남자분이시니까 이제 선택해서 환자 한두 명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씻었는지 이런 등이랑 올려서 보시고 그럼 저 궁금한 부분이 보통 거의 남군인들이 네. 많이 환자로 왔을 거고 네, 여군들도 있기는 한데 그 남성 여성 비율이 남성들이 한 95%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가 되게 큰 부대인데 군단급 부대라고 보면 거기에 그 여성 군인들이 한 5개 중대 정도? 그 안에 사단 여단들 부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자 부대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많으면 2-3명? 그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남성 환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 비율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 엄치료랑 정처치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엄치료 같은 경우에는 약이 정말 말 듣는 약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유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노란 색깔인데 네네네. 태우면 정말 역한 그 가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옴이 그 유황을 태우면 그 유황 연기의 치료가 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의사들도 특별한 약이 없어서 그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간호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군의관들이 시키면 또 집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대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생병 시절이었는데 저희 대대에 여성 중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남성 중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성 중대만 제가 위생병이니까 관리를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서대별로 돌아가면서 그 대대의 목욕탕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까지 가려면 한 몇백 미터를 가야 하거든요. 여성 중대라 좀 그 지휘부 쪽 본부대랑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까지 서대별로 교체를 하면서 그 목욕탕 안에 유황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방독면을 소대 전체 군인들이 다 방독면 하나씩 들고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다 완전히 공기가 안 통하게 밀폐시켜 놓고 연기 피우고 그러고 그 유황 연기 태우러 군인들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그렇게 해서 그 엄치료를 시켰던 기억이 나요. 군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황치료를 꽤 했었고. 군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네. 부대를 옮기시고 이런 거 아니고 거기서 계속 네. 하신 저는 부대를 좀 옮겼죠. 왜냐하면 간호사 학교를 가려면 간호사 양성하는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소라는 그 부대에서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5.18 훈련소라고 그 급은 군단급이거든요. 근데 규모로 봤을 때는 군단보다는 살짝 작고 사단보다는 훨씬 커요. 그래서 부대 그 훈련소 안에 호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병원에서 간호사 양성을 하는 거라 해서 거기에서 간호사 양성을 받았고. 혹시 그러면 네. 그렇게 군생활 하시면서 남군인하고 여군인하고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경우도 네, 꽤 많아요. 그냥 병들끼리는 연애까지는 많은데 그게 막 소문나고 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심조심 연애하고 근데 만약 간부들이다라고 하면 간부들 대부분 남성 간부들이죠. 남성 간부들이 그 미혼인 간부들이 여성 그 병들하고 연애를 해서 여성병이 제대를 이제 전역이라고 하죠. 한국에선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무대에서 바로 그 간부의 아내로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네. 출신 성분의 네. 차이가 있으면 또 그게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대부분 뭐 군에 입대했다는 자체로 출신 성분이 아주 바닥은 아니거든요. 한데 만약 뭐 평양에서 나온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바라보는 그 목표가 많이 다른 거예요. 대학교도 가야 하고 출세도 정말 높은 곳으로 가야 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자를 사귄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어딘지부터 따지거든요. 하고 평양이 아니다라고 하면 결사 반대를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못 말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